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폰님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귀신을 보는 친구분의 이야기인데, 이 친구분은 특이하게도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거울이나 유리를 통해서 귀신을 보는 친구분이세요. 정말 특이하죠? 근데 이 친구분께서 집안 창고에서 너무나 무서웠던 귀신을 목격했던 그 썰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예, 엄청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안타깝게도 제 채널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영상이 삭제가 됐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네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게 안경을 빼도 보기는 봐요. 근데 네. 정확히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필터링이 된 것처럼 흐릿흐릿하게 보이는데 네. 안경, 물, 거울, 유리 이렇게 뭔가 비치거나 아니면은 토가 되는 거를 또 이제 바라봤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친구예요. 예.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이고요. 고등학교 네. 2학년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에서 시민권을 따서 아예 거기서 거주 중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럼 현재는 지금 일본에 살고 계시다는 거네요. 네. 네, 일본에서 귀신 엄청 많이 보시겠네. 어마어마하대요, 얘도. 거기 어마어마하다고 저도 익히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폰님께서 그래도 이야기 잘 해주실 거라 믿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12년 8년 전 이제 여름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예요. 이제 네네.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친구가 그 귀신보다 더 무서워했던 게 있는데 대학 진학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많았던 시기라서 예. 시력이 안 좋아도 얘가 귀신을 보는 게 무서워서 안경을 안 꼈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거의 안경을 끼고 살았어요. 이제 네. 귀신이 보이건 말건 이제 대학은 합격을 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안경을 끼고 살았는데 이제 여름방학 때 그 일본 학교에 다니던 같은 반 친구 중 한 명이 여름방학을 틈타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친구 이삿짐 나르는 거 도와줄 겸 집 한번 보러 친구 이사간 애를 B라고 할게요. B의 집으로 C랑 같이 두 명이서 친구랑 같이 갔어요. 예. 근데 집을 딱 보자마자 이건 근데 아시는 분들만 진짜 아실 텐데 집 근처에 들어가기 전부터 일단 위화감이 좀 있긴 있었대요. 자기도. 근데 집의 입구 근처에 가자마자 느끼는 그 느낌이 저처럼 이제 요식업계에서 주방에서 이제 칼 잡고 요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취미로 요리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네. 그 날에 손가락을 대면요 진짜 등골이 오싹하거든요. 조금만 내가 힘을 주면 이건 베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예. 그 진짜 등골에서 땀이 난다고 해야 되나? 식은땀이 진짜 오싹한데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예. 뭔가 저기는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 근처에 가면 뭔가 큰일 날 것 같다. 근데도 이제 친구네 집이니까 어떻게 가기는 가야 되고 자기가 여기서 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들어갔대요. 집을. 네. 제가 드렸던 사진 좀 올려드릴 수 있으세요? 잠시만요. 이거 띄워놓고 제가 말할게요. 처음에는 네네. 친구가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계속 들었대요. 어떻게 이삿짐은 날라주기로 했으니까 이삿짐을 열심히 나르면서 이제 어찌어찌 걔네 부모님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친구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리대요. 약하게 예. 딸랑딸랑 거리는 방울 소리가 살짝 들리는데 걔가 처음에는 그게 딴 집에서 나는 줄 알았대요. 너무 약하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친구 보고 야 너 혹시 방울 소리 같은 거 못 들었냐? 나 지금 계속 어디서 거슬리게 방울 소리가 들리는데 이랬는데 친구들은 계속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딱 느낌이 왔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삿짐을 대부분 정리가 됐을 때 이 친구가 방울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한 바퀴 뺑 돌아다녔어요. 예. 근데 화장실이라고 써있는 곳 그 근처에서 계속 방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걔의 느낌상. 그래서 친구한테 야 이 근처 이 화장실
그 뒤쪽에 뭐가 있냐 했더니만 거기 보일러실이다. 그랬더니 오. 그 보일러실 갈 수 있어? 그랬더니만 차고 겸 창고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색 보이시죠? 차고 겸 창고 옆에 거기가 문이거든요. 네네.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창고를 통해서 그 보일러실을 갔어요. 예. 그 보일러실에서 이제 꺾이는 길에서 딱 이제 멈춘 거예요. 걔가 느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네네. 처음에는 내가 살짝 다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점점 보일러실로 가면 갈수록 뭔가 더 이상 몸이 거부한다고 해야 되나? 예. 여기서 더 이상 가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 여기서 스탑 이러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친구가. 본능적으로. 네, 그렇죠, 본능적으로. 여기서 더 이상 갔다고 하면은 이제 정말로 사단이 날 것 같다. 애들은 몰라도 나는 이제 정말로 뭔가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사진 같은 거 한번 찍어서 보내줄래? 그랬거든요, 걔가. 예. 그 카메라 같은 걸로. 그 친구 중 한 명이, 그러니까 집주인이었던 이제 B가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 카메라도 화질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진짜 요즘 들어보면 싸구려 디카 있죠. 아, 그런 예. 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그 사진을 보니까 여기 그림에서는 제가 못 그렸는데 그 벽이 있는데 그 찬장이라고 해야 되죠. 네. 이때 당시에는 여기가 석유 보일러였다는데 그 석유 보일러 찬장 아래 진짜 빨간색 끈으로 매달린 바구리 하나 있었대요. 근데 사진에도 정말 확실히 찍힐 만큼 그 땅에서 팔 하나가 쑥 기어 올라와가지고 그 방울 쪽으로 손을 뻗고 있던 게 걔 눈에는 사진으로 보였대요. 와, 예. 그 친구가 이거는 정말로 내가 꺾어서 들어가길 잘했다. 근데 이거 이대로 냅둬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걔도. 예, 예. 근데 사실 이 친구는 보기만 할 줄 알지 뭔가 뭐 퇴마에도 관련이 하나도 없고 주변에 이런 거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집주인 B라는 애한테 너 이 근처에는 절대로 오지 마라. 여기는 절대로 오지 마라.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만 아니 그냥 진짜 오지 마. 너 여기 오면 정말 안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그냥 갈 테니까 나중에 한번 더 올게 라고 말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얘가 마음을 추스렸거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다시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얘도 정말 내가 다시 가야 될까? 내가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가도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B라는 애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네. 야, 나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게. 좀 너희 부모님한테 연락해놔. 우리 부모님한테 미리 말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친구 B네 집으로 갑니다. 예. 가는 중간에 애가 친구의 집으로 갔을 때 B네 집으로 갈 때 위화감을 이때 눈치를 채요. 친구 B 집 근처로는 귀신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예. 친구 B 집 근처에 귀신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내가 느꼈던 그 위화감의 정체가 이거였구나. 네. 근데 그건 지금 걔가 신경 쓸 게 아니었어요. 위화감은 눈치를 챘는데 한 명도 없는 게 그 신경 쓸 게 아니었거든요. 네네. 일단 B네 집으로 왔어요. 근데 B의 얼굴이 정말 쾌한 거예요. 도대체 그 일주일 사이 동안 뭘 했길래 다크서클이 막 그 눈 밑에까지 내려와 있고 뭐 애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만 친구가 말하길 잠자려고 누우면은 네. 방울 소리랑 같이 뭔가 바닥에 끌리는 슥슥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잠을 너무 못 자겠다는 거예요. 혹시 그래가지고 그 방울 소리의 정체가 얘도 대충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보일러실에 있는 그 방울 때문인가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난 거예요. 여기는 오지 말라고 했고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단 냅뒀대요. 네네. 근데 그게 날이 갈수록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딸랑딸랑 거리면서 슥슥 거리는 소리랑 같이 어느 날 또 환각도 봤대요. 예. 냉장고로 물 마시러 새벽에 가는데 여자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 긴 예. 머리카락이 어디론가 슥 하고 이동하는 것처럼 바닥에 깔려가지고 슥 하고 이동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그때는 피곤해서 환각을 본 줄 알았대요. 예. 그 와중에 친구가 온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친구가 생각했어요. 이거는 진짜 사람 잡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진짜 무서웠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갔대요. 네. 창고 겸 이제 차고 쪽을 지나가지고 보일러실에 간 다음에 찬장 밑에 있는 방울을 봤는데 이 딸랑딸랑 소리의 정체가 뭐였냐면은 네. 이게 팔이 올라와서 방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방울에 손이 안 닿아가지고 손끝으로 방울만 툭툭 치고 있더래요. 그 손이. 와, 소름 돋았어. 예.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딸랑딸랑 거리는데 그걸 보고 나서 얘도 얼었어요. 순간적으로. 예. 자기가 생각했던 거 이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네네. 내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은 어느 정도 뭐 감당할 수 있겠지 해가지고 갔었는데 막상 진짜 눈 앞에다가 대면을 한 느낌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친구 B가 걔 뒤에서 야 너 왜 그래? 그랬는데 자기가 여기서 한마디로 내뱉으면은 저 손이 뭔가 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손짓으로 나가라고 손짓을 했대요. 예. 근데 여기서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았던 건지 걔네 B네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B네 어머니가 문은 열려 있는데 애들이 안 보니까 그 B를 찾으러 보일러실 들어온 거예요. B를. 예. 그래가지고 B랑 친구 이름을 불러버렸어요. 아, 예. 그때 친구가 말하는 게 그 방울 잡으려다 움직이던 손이 딱 멈추고 갑자기 슥 하면서 땅으로 들어가대요. 예. 그리고 나서는 B를 밀쳤대요. 야 나가! 하면서. 예. 자기의 느낌으로는 얘가 우리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눈치를 못 채워가지고 그냥 방울만 잡으려고 하다가 예. 그 B 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 이름을 부르니까 이게 눈치를 챘는지 이게 방울 잡으려던 손이 딱 멈추고 그 자기 있던 자리로 슥 들어갔던 것 같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전문가를 부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B한테 말했어요. 네. 저기에 뭐가 있다. 100% 확실한다. 너도 일주일간 느꼈지 않았느냐. 그 의문의 방울 소리, 뭐 쓱쓱 쓸리는 소리, 그 환각이라고 생각했던 여자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뭐 어디론가 되게 빠르게 이동하는 거 너도 느끼지 않았냐. 대충은. 네네. 불러라. 아무나 좋으니까 뭐 영험한 사람을 찾아서 불러라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애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뭐 부를 그게 없잖아요. 그쵸. 힘도 없고 돈도 돈도 없고 어떻게 없고. 연락망도 없고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별로 이렇게 보급도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없고. 네. 걔는 어쩔 수 없이 걔네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말했는데 걔네 부모님은 그런 걸 안 믿는 분이세요. B네 어머니 아버지가. 하필 또. 네, 그래가지고 그 B를 되게 이상하게 봤대요. 야, 너 네네. 내가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이게 다 그 새 집으로 이사 와가지고 우리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괜찮아진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친구는 속이 타죠. 자기는 받고 이제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네. 근데 어쩌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친구는 그날 밤 어떻게 그 집에서 자게 됩니다. 자러 갔으니까. 예, 예. 그리고 B랑 똑같은 경험을 해요. 네. 의문의 방울 소리, 뭔가 쓸리는 소리, 그리고 막 그 여자 머리카락 같은 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걔가 거의 못 자고 집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3주가 안 됐대요. 2주 정도 흘렸는데 B가 친구한테 연락을 했대요. 네. 어머니가 말을 들을 것 같다. 너도 한번 와서 우리 어머니랑 얘기 좀 해달라. 설득해달라. 너 도대체 그 무슨 일 있었냐고 했더니만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일이 안 풀리고 뭐 아버지가 다치고 어머니도 뭐 다치고 그랬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도 부르기로 했는데 이게 너도 와서 좀 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친구가 그 B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네네. B네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A 부모님이랑 이제 자기가 봤던 거라든가 뭐 불러와가지고 그 뭐라고 하죠? 그 퇴마사? 네. 를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퇴마사가 야매였는지 예. 그냥 거기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 창고 겸 차고에 있는 그 보일러실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네, 자기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야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끼가 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저거는 예. 자기 영역도 안 된다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 여기 돈 때문에 왔는데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러주겠다.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해라. 난 손 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갔어요. 도망갔네. 네, 그리고 3일 뒤에 그 사람이 2명 더 왔대요. 네네. 그 사람 2명이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보고 나서 딱 눈치를 챘대요. 아, 네. 이거는 그거다. 이거 전 입주자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떤 자식이 신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집악신을. 와, 예. 집악신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그 제대로 된 뭐 무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사에 있는 뭐 무녀 뭐 그런 진짜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 대충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대충 만들다가 어중간하게 돼가지고 이 사단이 났다. 그런 거예요. 와, 예. 집악신, 와. 이게 지방령이라고 제가 말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을 만드는 작업이죠. 네네. 귀신을 신으로. 그 분 중 한 명이 창고 겸 보일러실 벽면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었거든요. 예. 마침 비네 아버지가 그 내부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어서 창고 겸 차고에 오한마라든가 그런 게 많았어요. 공구가. 예. 그 한 분이 오한마를 가지고 가가지고 바깥에서 그 벽면을 부셔가지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그 벽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벽과 벽 사이 공간이 하나 더 있던 거예요. 아, 예. 거기에 이제 진짜 조그만한 나무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와, 어떻게 많죠, 예. 그 나무 상자에다가 부적을 하나 딱 붙여놨는데 그 부적이 찢어져 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보일러실 쪽으로 향하는 벽에 이제 부적이 덕지덕지 좀 붙어있던 거고 그분이 말하시기를 친구도 그때 근처에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자기도 네. 보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친구가 보기에는 함에서 진짜 네. 조그만한 함이거든요. 보석함처럼 작은 나무함인데 거기서 손 두 개가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찢어진 사이로 손 두 개가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는 이제 벽 속으로 해가지고 그 방울 쪽으로 속을 뻗고 있고 하나는 이제 부적이 있는 벽에다가 손을 대고 있었다고 해요. 그 분 중 한 명이 이제 벽을 부시고 나서 이제 손이 나오는 함을 이제 꺼내려고 근처에 가는데 그 오한마 든 분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는데 그 자기 손도 못 만지겠다고 하서 아 이거는 좀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와야 될 것 같다. 얼마나 이거는 무섭길래. 그분이 말하기를 무서운 게 문제가 아니라 만들다가 만 거예요. 아마 대충 어찌저찌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가라로 만들어가지고 예. 이게 애매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완벽하게 완성을 했으면 이게 정말 집악신이 되어가지고 이 집에 있는 뭐 재라든가 불이라든가 그런 걸 다 가져왔을 텐데 예. 이게 어중간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나쁜 것들만 다 끌어와가지고 일종의 거대한 악기가 됐다고. 그 주변에 귀신이 없던 것도 얘가 다 끌어모아서 자기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래요. 와. 예. 이게 자기 몸이 부풀려져가지고 커지니까 이제 함 안에는 껴가지고 이게 함 부적이 찢어져가지고 거기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묶고 있던 그 방울을 뜯어야지만 완전히 벽 밖으로 나올 수 있어가지고 벽을 계속 손을 뻗어가지고 방울을 잡으려고 했던 거래요. 그래서 예. 그리고 그 두 분은 갔어요. 우리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겠다. 네네. 이거를 되도록이면 진짜 정말 빨리 처리해 주겠다.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가는 아마 이 주변에서 아마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질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준비하러 가겠다 해가지고 갔어요. 와, 예. 근데 친구는 이제 비 옆에 남아가지고 그걸 보는데 이게 벽이 부서지니까 뭔가 느낌을 계속 받았는지 그 함에서 기어 나오더래요. 예. 기어 나오는데 모습이 어땠냐면은 뱀 머리에, 그러니까 뱀 머리만 있는 거예요. 목이 잘려가지고 뱀 머리만 있는데 거기에 여자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하게 매달려 있고 그 팔만 두 개가 딱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바이트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아, 정말 친구가. 오버히트를 할 정도였대요. 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확히 눈에 들어왔고 와. 격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오바이트가 쏠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오바이트를 했대요. 먹은 걸 다 개원했대요. 예. 근데 그 뱀의 그 머리카락 치렁치렁하게 있고 어떻게 손이 그 빠지지 않는지 아니면 화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건지 아직 그 오한마루 뚫은 구멍으로는 나오지 않고 거기서 계속 그 씩씩거리는 소리랑 이제 그 슥슥 쓸리는 소리만 내면서 거기 안에만 있더래요. 네. 날벌레. 그래가지고 제일 무서운 건 날벌레지. 날벌레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 형상을 친구가 비한테 설명을 했대요. 야, 너희 집 벽에 이런 게 있었다. 네.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쓱쓱 소리는 끌리는 소리는 뱀이 움직이는 소리였고 내가 봤던 여자 머리카락은 그 뱀의 머리카락이었구나. 와. 걔가 그러면서
야, 나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친구가 야, 너 조금만 잘못됐으면은 아마 저거에 먹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하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진짜 빨리 왔어요. 그 두 분도. 예. 친구가 말하기를 차 타고 출발해가지고 6시간 만에 그 장비라고 해야 되나? 네. 자기 뭐 퇴마할 때 쓰는 장비를 가지고 그 집으로 다시 모였대요. 두 분이. 예. 드디어 왔구나. 네, 한 분은 직접적으로 그걸 끄집어내는 역할을 했고, 한 분은 그게 탈출을 못하게 주변에 결계를 치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냈대요. 네. 그게 끄집어냈는데, 끄집어낼 때 그 손이 그 벽에 뚫어가지고 벽 안쪽에 있는 방울이 집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끄집어낸 중간에 손이 걸렸는지 그게 손이 안 빠지더래요, 벽에서. 그래서 그게 예. 소리를 막 지르는데, 이게 여자 비명소리인지 아니면 뱀이 낼름낼름거리는 씩씩거리는 소리인지 이게 섞여서 엄청나게 들렸대요. 와.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실랑이를 벌여가지고 오후 7시까지 그렇게 실랑이를 벌여서 끄집어내가지고 애를 함에다가 다시 우겨 넣었대요. 예. 우겨 넣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쪽에서 처리는 못하고 진짜 덕량 높은 뭐 스님이나 아니면 절 뭐 신사 같은 데서 공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 두 분이. 예.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비네 어머니, 그 친구분, 네. 예, 친구까지 합해가지고 3명이서 그 되게 뭔가 맥 빠진 기운에 의해서 기운이 없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탁자에 셋이 둘러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분 어머니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그 전 집주인 있잖아요. 전 여기서 사셨던 분을 찾았대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거나 자살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이사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다 알려주거든요. 그쵸. 하자 있는 집이라고. 예, 근데 그런 거 아무 말 없이 완전 깨끗한 집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런 사단이 일어나니까 그 어머니가 그 팔았던 부동산 가가지고 따졌대요. 이거 도대체 집주인이 누구냐고. 전 집주인이 그 집주인 분은 이제 원래는 아저씨랑 아줌마에서 부부가 살았는데 이제 아줌마는 돌아가셨고 아저씨 한 분이 거기 어디 산다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때부터는 친구는 빠졌어요. 친구는 더 이상 뭔가 여기서 더 이상 개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자기가 했으는 게 더 이상 없잖아요. 뭐 자기는 뭐 볼장 못 볼장 다 받고 뭐 속도 개워냈고 이게 힘이 없으니까 집에 갔대. 이 이후의 이야기는 그 비한테서 들은 이야기예요. 네. 어머니가 가가지고 따졌대요. 이거 가가지고 전 아저씨한테 어머니가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따졌대요. 도대체 집에서 모른 짓거리 했길래 애가 죽을 뻔하고 아버지가 뭐하고 뭐 나도 다치고 뭐했냐. 너 나 다 봤다. 그 벽 안에 있는 것도 봤고 이게 뭐였는지도 들었고 그 나무 상자는 도대체 뭐지 하면서 따졌대요. 화를 엄청 냈대요. 네. 그랬더니만 이제 그 전 집주인이 말하기를 자기도 이게 될 줄은 몰랐다고. 자기가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거에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돈이 많이 벌린다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작은 목재 상자에다가 뱀머리, 빨간 실로 묶은 여자 머리카락, 그리고 손톱을 넣고 이제 뭐 주술적인 이제 부적으로 맞고 나서 주술적인 뭔가를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빨간색 그 실로 묶은 방울을 벽에다 걸어두면은 여기에 신이 깃든다. 신이 깃들어가지고 너에게 뭐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뭐 너에게 되게 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될까 말까 하는 상상에서 만들었대요. 네. 근데 이런 걸 진짜 그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은 될 수도 있는데 아침 이 사람이 어중간했던 거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죠. 어중간한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중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 되게 돈이 많이 벌렸대요. 네. 뭐 사업도 번창하고 아들 딸들도 공부도 되게 잘 되고 뭐 아들 중 한 명은 와세다대에도 갔고. 근데 그게 빠르게 꺼져가는 거죠. 이 사람들도.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입었던 부에 비례해가지고 점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래요. 네네. 자기도 막 그
쓱쓱 쓸리는 소리도 들리고 뭐 딸랑거리는 방울소리도 들리고 뭐 환각도 보이고 그 집안에 있던 딸은 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자기 뭐 사업은 점점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방법은 찾았대요. 근데 할 때마다 다 실패하니까 그 실패할 때마다 점점 더 안 좋은 일만 생겨나니까 더더욱 그 심한 안 좋은 일만 생겨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아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겠다 해가지고 집을 팔았대요. 와. 그대로 귀신을 먹고 안 좋은 귀신을 먹고 뭐 안 좋은 기운을 먹고 점점점 커진 그 지박신이 정말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봉인이 깨고 나올 만한 상태에서 그 집을 판 거예요. 왜? 그 아저씨가 말하기를 나는 될 줄 알았다 미안하다 근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이 말밖에 안 하더래요. 예. 비어머니 입장에서도 어이없는 게 이거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쵸, 미신인데.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인생 똑바로 살아 사람이 사람 대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나왔대요. 와, 예. 후에 이제 친구가 말해주기를 이런 귀신을 만드는 네네. 이런 방법이 그러니까 지박신을 만드는 방법이 그 암암리에 되게 많이 있대요. 그렇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귀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사역한다고 해야 되나? 집에 모시잖아요. 귀신을 모신다기보다는 자기 휘하에 끌어들여가지고 그 귀신을 부린다는 느낌인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요? 뭔가 잘 되게 하려고? 네. 네, 자기 부를 위해서 그런 쪽에 뭔가 특화가 돼 있대요. 네네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되긴 했어요. 그 두 분이 나중에 와서 말을 해주기를 공양은 제대로 했는데 이쪽에서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하더라고요. 몸집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게 그 몸집 안에 있는 그 안 좋은 기운들을 다 뽑아내고 얘가 있었던 장소이니만큼 저 그 보일러실은 아마 한동안은 계속 뭔가 꼬일 것 같다 하더라고요. 아, 예. 더군다나 얘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귀신의 공백지대라고 해야 되나? 그 공백지대로 들어오기 위해서 몇몇 지방령 중에도 센 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기縄張り로 삼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온 애도 있을 거고 조심해라. 아무래도 이런 놈이 있었던 장소이니만큼 더욱더 조심해야 될 거다라고 말은 하면서 가더라고요. 거기에 흔적이 남겠죠. 그 거대한 녀석이 있었던 흔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집주인분이 전 집주인이 그거를 집을 넘겨줬잖아요. 넘겨줄 때 거기다가 엄청 큰 아나콘다를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처리하라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이게. 그 아나콘다가 심지어 식인 아나콘다였던 거죠. 그러니까 목줄이 걸려있긴 한데 목줄이 반쯤 찢어진 식인 아나콘다를 걷다가 버려두고 온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이 일반 사람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친구가 지금은 걔가 원래 운송업을 하거든요. 걔가 동물령들을 많이 봐가지고 처음에는 그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네네.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아예 운송업계로 빠진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그 트럭 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걸 되게 많이 본대요. 네네. 심지어 완전히 동물령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뭔가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동물사람 짬뽕 댕기는 뭔가 있기도 하대요. 네네. 그 와중에서 자기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무서웠대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엄청난 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무언가. 이건 귀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안 돼요. 자기는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무언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무언가래요. 이거는 예. 자기가 27년 살면서 이런 걸 본 적이 딱 그때 한 번뿐이고 그 이후로 내가 차를 타고 여기저기 운송을 하면서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심지어 나는 신사에도 뭔가 물건 발주를 받았고 뭐 여기저기 뭔가 물건 발주를 많이 받아서 여기저기 많이 갖다 줬는데 저런 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저거는 그 귀신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냥 괴물이다. 저거는 그냥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진 괴물이다. 저런 거 비슷한 게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내 눈에 띄지는 않았다 이러더라고요. 일단 이야기를 이제 다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인간형 귀신은 무서운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면 사람이고 뭔가 좀 악한 사람이면 말이라도 걸고 대답이라도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애들은 말을 해도 대답도 없이 하면서 그냥 죽이려고 하고 막 그냥 그런 존재잖아요. 자, 오늘 폰님께서 이거 이야기해 주신 게 대부분 뭐 비슷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또 새로운 그
귀신 보시는 친구분이 정말 좀 제대로 된 애를 본 것 같아요. 진짜 또 제대로 된 거 또 살면서 한 번쯤 볼 수 있을까 싶은 또 귀신을 목격을 하셨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나 또 이야기 잘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호님. 저도 이 시대무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레전드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이야기가 결국에는 악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거의 악귀인데 지능이 없는 그냥 본능만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이런 존재를 왜 함부로 못 다룰까는 결국에는 그 기운은 거의 신급인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속에서 말을 하는 신이 있고 지금 요런 존재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 나왔던. 근데 이 신은 말이라도 할 수 있고 대답이라도 들을 수가 있는데 파워는 세요, 이 신도. 근데 이런 신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맹수인 거지. 말도 안 통하는. 가까이 가면 물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오면 다 물어버리고 다 해야 하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 존재가 무당분들한테 아니면 뭐 퇴마사분들한테는 더 힘든 존재인 거죠. 뭐 신이라면 말이라도 해볼 건데 얘네는 소통도 안 되고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런 존재들이. 제발 이런 존재는 여러분들 안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 네, 폰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